기아 윤도현, 기회의 창은 얼마나 열려 있는가? 1. 부상과 부진, 둘 중 무엇이 먼저인가? 윤도현의 2025 시즌 초반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컨디션 저하와 부상의 선후 관계다. 보도에는 파울 타구에 의한 발등 충격, 스윙 도중 옆구리 부상이 언급되어 있다. 두 부상 모두 경기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였으나 문제는 그 시점이 타격 부진과 겹쳤다는 데 있다. 이범호 감독이 지적한 루틴한 경기 준비라는 표현은 단순히 성의의 문제가 아니라 슬럼프 상황에서 선수가 자기 교정 없이 기계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스프링 캠프에서 처음으로 부상 없이 전 과정을 소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윤도현은 부상이라는 변수 없이도 1군에서 타격 리듬을 잡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타자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경미한 부상은 실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몸의 문제가 심리에 연동되고 심리 문제가 다시 타격 메커니즘에 영향을 준다. 윤도현의 경우 부상과 부진이 별개가 아니라 상호 강화하는 구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부진이 아니라 선수 개인이 스스로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할 심리적 과제가 동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퓨처스리그 복귀 직후 성적인 8타수 2안타 투볼 넷은 숫자만 보면 평이하다. 그러나 볼넷 2개라는 수치는 주목할 만하다. 무리하게 배트를 휘두르기보다 존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는 징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시적 조정인지 실질적인 접근법의 전환인지는 향후 10경기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다. 2. 아데를린 로드리게스 6주 임시직이 만든 구조적 충격. 보도에서 아데를린 로드리게스의 합류는 헤럴드 카스트로의 부상 대체 외국인 타자로 소개되어 있다. 6경기 만에 4홈런 10타점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인상적인 수준을 넘어 기아 타선 내에서 아데를린이 단기간에 핵심 생산자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타율 .250은 높다고 하기 어렵지만 장타력과 타점 생산 효율은 팀 입장에서 당장 내보낼 수 없는 설득력을 제공한다. 아데를린의 포지션이 코너 내야수, 1루 3루라는 점은 윤도현과의 경합에서 핵심적인 맥락이다. 기아의 3루는 기존 구성에서 정리된 포지션이고 현실적으로 아데를린은 1루수로 출전한다. 6주라는 시한부 계약이지만 그 기간 동안 윤도현이 1군에 올라오더라도 실질적인 주전 경쟁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더 중요한 것은 아데를린 이후의 시나리오다. 카스트로가 건강하게 복귀하면 아데를린은 떠나고 1루에는 다시 카스트로가 선다. 카스트로가 복귀를 미루거나 컨디션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아데를린의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윤도현이 1루의 주인이 되는 그림은 그리기 어렵다. 이 구조에서 윤도현이 1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결국 백업이다. 그 백업이 의미 있는 출전 기회로 연결되려면 김선빈의 햄스트링이 재발하거나 카스트로가 복귀 후에도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의 외부 변수가 필요하다. 3. 박재현이라는 새로운 기준점. 기사가 비교적 가볍게 지나친 부분이 하나 있다. 2년차 박재현의 존재감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재현은 현재 좌익수와 리드오프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발 빠른 주루와 준수한 수비력, 거기에 좋은 타격감까지 갖추고 있다. 이것이 윤도현에게 갖는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윤도현이 기대받던 포지션과 타순 유형이 박재현과 상당 부분 겹친다. 운동 능력과 공격적 잠재력을 앞세우는 유형의 선수가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윤도현의 대기 시간이 단순한 컨디션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팀 내 역할 재정의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재현이 풀타임 첫 시즌이라는 점은 물론 변수다. 긴 시즌에서 처음 주전 부담을 지는 타자가 등락 없이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기아 구단의 입장에서 박재현을 쉽게 빼기 어려운 이유는 타격 수치 외에도 주루와 수비라는 수비형 플러스 요소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진 국면에서도 팀에게 기여할 수 있는 최소 가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윤도현은 타격 재능이 분명한 선수다. 그러나 현재 기아의 팀 구성에서 타격만으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박재현, 아데를린, 카스트로 중 최소 하나가 흔들려야 한다. 흔들린다 해도 백업의 역할을 넘어 주전으로 연착륙하려면 윤도현 스스로 이 군에서 명확하게 어필하는 성적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4. 루틴한 준비라는 지적이 가리키는 것. 이범호 감독이 윤도현의 2군행 이유 중 하나로 루틴한 경기 준비를 언급했다는 대목은 표면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훈련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부진한 상황에서 타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느냐에 관한 이야기다. 베테랑 타자들은 슬럼프 시 자신의 스윙 영상을 반복 분석하거나 피칭 패턴에서 상대 투수의 전략적 의도를 읽어내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는다. 반면 젊은 타자가 감각에만 의존한 채 매 경기 동일한 루틴을 반복한다면 상대 배터리는 그 패턴을 학습하고 훨씬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된다. 윤도현이 이 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타자로서의 자기 분석과 재설계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감독의 메시지로 읽힌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단기 복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숙제다. 5. 나성범 변수, 말해지지 않은 방정식. 기사 말미에서 나성범이 지명타자로 밀려나거나 선발에서 빠져야 윤도현이 카스트로와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가정이다. 나성범은 기아의 중심 타선에서 오랜 기간 핵심을 담당해온 선수다. 현재 타격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맞지만 팀 내 위상과 계약 조건을 고려할 때 나성범을 라인업에서 배제하는 결정은 단순한 성적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분위기와 관련된 복잡한 판단이 수반된다. 현실적으로 이 변수는 나성범이 스스로 타격 부진을 탈출하지 못하고 장기간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백을 윤도현이 자연스럽게 채울 만큼의 경쟁력을 1군 수준에서 보여줘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해야 하는 만큼 이 가능성을 단기 계획으로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6. 결론. 이 시즌에 윤도현에게 필요한 것. 윤도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1군 복귀 시점보다 이 군에서 자신의 타격이 왜 흔들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일이다. 재능은 이미 검증된 자산이다. 문제는 그 재능을 일정하게 발현하는 구조를 본인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느냐다. 포지션 경쟁 구도는 분명히 불리하다. 그러나 144경기라는 시즌의 길이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항상 만들어낸다. 부상, 슬럼프, 포지션 조정, 외국인 계약 변화 등은 모두 기회의 창을 다시 열 수 있는 요소들이다. 결국 핵심은 하나다. 그 창이 다시 열렸을 때 윤도현이 준비된 상태로 있느냐. 지금 퓨처스에서의 시간이 그 준비의 전부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분석이며 공식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 선수 및 팀의 상황은 보도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